20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맞게 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요. 이건 진짜 풀면서도 학생들도 그런 생각 가졌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 직선이 이 정사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알고 있는 게 얘가 t, 0이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고 이 정사각형을 2등분했다. 넓이를 2등분했다는 거는 심장을 뚫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이너스 1,1의 교점을 지난 거랑 똑같은 거죠. 요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잖아, 각. 그쵸? 맞죠?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L이라는 직방을 잡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맞죠? 어떻게 잡을 수 있었습니까? 두 점을 알고 계시니까 실제로 두 점 알고 있으니까 뭐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1,1과 t, 0을 지나는 아니죠. t, 0이 아니네요. 이렇게 푸셔야 될 것 같네.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 다음에 이 직방도 구하실 수 있죠. 이 직방은 얼마예요? y는 기울기는 t 증가했을 때 2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t분의 2x 플러스 2라는 직선일 거고요. 이 l이라는 직선은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다시 말하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일 겁니다. 값. 공감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분할했을 때 이 1번 넓이와 2번 넓이가 같다. 다시 말하면 이 1번이 이 전체 삼각형의 절반 넓이다. 이걸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교점은 알고 있어요. 맞죠? 얼마예요? m 플러스 1입니다. m 플러스 1. 맞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요 점의 x좌표만 알면 높이가 나오겠네. 그럼 요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값. 그렇죠? 왜?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여기서 뺀 거니까 1-m이 되는 거니까요. 맞죠? 요 가로 길이만 아시면 되겠네. 그걸 생각해 높이로 잡을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보시자마자 얘랑 어떻게 잡아요? 교점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요. 맞죠? 전 이 문제 풀면서도 이게 진짜 맞는지 의심해 봤습니다. 맞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두 개를 서로 같다고 놓고 푸셨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하기 위해서 x값을 좀 가져갈 거예요. 한쪽으로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m 플러스 t분의 2x 이퀄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x값이 어떻게 되냐면 m 플러스 t분의 2분의 m 마이너스 m 플러스 1일 거고 통분을 하신 t분의 m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번분수죠. 어떻게 됩니까? m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 t가 x좌표일 겁니다. 공감하시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오케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입할 거네요. 값 x좌표 나왔으니까 얘가 높인 거죠. 요 길이인 거지. 이 길이 맞죠? 공감하시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넓이 이 삼각형 AOP의 전체 넓이는 t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t겠네요. t 그러면 좋습니다. 가져가 볼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하신 게 얼마 나와야 돼요? 2분의 t가 나와야 되겠네요. 맞죠? 절반이니까. 그럼 2분의 2분의 날리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온다? t 값이 나오게 되겠다. 그 말이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1-m의 제곱 이퀄 얘가 mt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y절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m 플러스 1을 t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m 플러스 1을 맞죠? 그럼 m 값을 빨리 정의해야 되겠네. 이거의 해를 맞죠?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m제곱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m인데 얘가 마이너스 몇이에요? t 값이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tm 맞죠?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의 근해 공식을 실제로 잡으셔야 됩니다. 맞죠? 근해 공식을 잡으시면 m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m 값 이퀄 2분의 t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 나올 겁니다. 아주 뭐 거지 같은 수가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푸실 땐 여기다가 몇을 더하는 거? 1을 더하는 거죠. m 플러스 1이니까요.
그래서 1을 더한 플러스 2를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m 플러스 1 이퀄, 이건 지울게요. m 플러스 1 이퀄 2분의 t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 될 겁니다. 값. 얘를 뭐 하래요? 네, 극한시우라는 거네요. 맞죠? 극한시우니까 실제로 0을 씌워버리면 되겠네요. 0을 넣어버리면 남는 게 몇입니까? 정답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그래서 약분하셨을 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건데 문제는 t 값은 뭐죠? ft는 양수입니다. 양수.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뭐 둘 다 가능하긴 한데 플러스 값은 안 되죠. 왜냐하면 플러스 값을 넣는 순간 2를 넘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푸시다가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집중력을 좀 가지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26번 문제는 이제 또 마찬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를 좀 이용하는 건데 문제 보시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사분면 위에 P점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 점을 뭔지 모르니까 일단 더 봅시다. 근데 얘를 y는 x 대칭시킨 거를 q점이라고 했어요. q점. 그럼 y는 x 대칭이니까 xy 값이 서로 바뀌었겠네요. 그 다음에 얘 길이랑 이 길이는 같다는 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심심하니까. 그 다음 또 q를 원점 대칭했대요. 원점 대칭. 하면 얘도 이런 점으로 가겠네요. 이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 x축과 이루는 동경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잡아보시면 요 값이 알파가 될 거고요. 얘네 둘을 연결한 얘 값이 베타가 되겠네요. 그 다음 요렇게 연결한 요 값이 감마가 될 거예요. 값. 맞죠? 이때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삼각 B는 비율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4분의 1이랑 16분의 뭐 4는 똑같다고 놓잖아. 왜? 비율이니까. 그럼 삼각함수도 비율이니까 사인 알파 값을 얘를 3으로 잡고 얘를 1로 잡읍시다. 비율이니까요. 맞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루트 8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루트 8, 1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yx 대칭했으니까 1, 루트 8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원점 대칭했으니까 어떻게 돼? 두 개 다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건 이 값 구하라는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려주시면 사인 베타 값은 얼마죠? 얘분의 얘인데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8이니까 얘는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인 베타는 얼마입니까? 3분의 루트 8이겠네요.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수선해발을 내리셨을 때 요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가 루트 8이니까 탄젠트 값이니까 얘분의 얘네요. 그러니까 탄젠트 감마 값은 얼마예요? 루트 8입니다. 1분의 루트 8이니까요. 따라서 구하라는 건 9 곱하기 사인 제곱하니까 9분의 8 플러스 얘 제곱하니까 8이네요. 따라서 8 플러스 9, 8에 72, 80이 정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비율을 좀 이용해서 푸시면 막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비는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로 접근하면 되겠다. 그 말이겠네요. 네,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는 중요한 게 이제 조건 다 같아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에 빨강, 파랑이 들어오면 모든 정사각형과 꼭지점을 공유하게 되니까 들어올 수 없겠다. 그 말이겠네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빨간이랑 파란이 있으니까 저는 빨강을 한번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빨간을 여기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쪽은 파란이 올 수 없어요. 꼭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요. 그럼 파랑이 올 수 있는 건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올 수 있네요. 5개. 다시 말하면 파란이 올 수 있는 건 5가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파란이 왔다고 해볼까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그냥 무작위로 놓으면 되겠네요. 다른 색깔이니까. 곱하기 몇 팩? 7팩이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두 가지 패턴으로 이번에는 꼭 뭐 빨간색이 구석이 짱 바뀔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떤 점들은 못 오냐면 여기 있는 점들은 파란색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오게 되면 꼭지점을 공유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올 수 있는 점은 이내 3점 중에 하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 3가지 경우에 올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7팩 때리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둘이 더한 8 곱하기 7팩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는 K값은 얼마다?
8이라는 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이 문제를 원순열로 풀려고 했던 학생들은 조금 계산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확률 말고 경우의 수에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케이스를 나눠서 연습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능에서도 뭐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뭔가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 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점을 A점으로 잡아서 요 점을 FA라고 잡았다면 마이너스 FA가 나오려면 어떻게 잡으면 될까? 네, 대칭성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 파이를 기점으로 해서 0에서부터 A만큼 떨어졌으니까 얘도 얼마만큼 떨어져? 파이에서부터 A만큼만 떨어지면 이 점의 좌표는 완벽하게 부호가 반대겠죠. 또는요, 0에서 A만큼 멀어진 거기 때문에 2파이에서 A만큼 뒤로 가도 괜찮겠네요. 값. 맞죠? 그래도 Y 값은 똑같겠죠. 이런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예점을 지났는데요.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A 플러스 B 값은 0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2 곱하기 사인 2분의 7 파이 곱하기 A 플러스 B는 0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이 값이 서로 어떻다는 소리예요? 같다는 거겠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빼낼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A 값 같다. 누구랑요? 사인 2분의 7파이 A 값이랑 같다는 거죠. 무슨 값 차이 납니까? 마이너스 값 차이 나네요. 맞죠? 좋습니다. 마이너스 값 차이 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 차이 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분의 7파이 A라는 값은 2분의 A 파이에다가 플러스 파이를 해도 괜찮겠다. 왜? 플러스 파이만큼 이동해도 부호는 반대였잖아요. 맞죠? 또는 2파이에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A만큼 가도 괜찮겠다. 그 말이겠네요. 맞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일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를 정리하시면 A는 얼마 나옵니까? 넘어가시면 2분이니까 4분의 1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A 값이 넘어가시면 3분의 1 나오네요. 또는요. A 값이 2분의 1 나올 겁니다. 값. 맞죠? 넘어가셨으니까. 맞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 값은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1이 나올 건데 얘 값은 실제로 대입하시면 루트 3이 나올 거예요.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맞죠? 단 조심하실 건 뭐죠? 유리수 B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A는 3분의 1이고 B는 1이니까 문제에서 묻는 30 곱하기 A 플러스 B 값은 이거 B는 1이네요. 죄송합니다. 정답 얼마 나옵니까? 4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그 말인 거네요. 맞죠?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좀 이용하는 문제니까 많이 심화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